안녕하십니까. 명상학교 수선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건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물주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조물주가 누구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워 조물주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물주가 누구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워. 조물주가 누구일까요? 조물주가 누구인가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가치요, 궁극의 답이 조물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물주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정의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이 세상이 이루어진 원리를 쉽게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물주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오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찾기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조물주는 어느 도단의 세계, 즉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세계로서 인간의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세계를 말과 글로 풀어서 표현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4차원, 5차원, 6차원에서 10차원과 같이 고차원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3차원으로 줄여서 표현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원 이상 고차원의 세계는 보는 시각과 방향에 따라 보이는 단면이 수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단순하게 3차원 입체로 줄여 이야기하려는 것이어서 그걸 전달함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차원 입체 모양인 세종대왕 동상을 2차원인 도화지에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2차원인 도화지에 3차원인 동상의 모습을 스케치할 수는 있겠지만 3차원 동상의 모습을 실감나게 모두 그려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동상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내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2차원 그림이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2차원 그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상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없이 많은 2차원 그림을 모아 3차원 입체 형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동상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3차원 형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차원과 3차원 사이 다만 한 개 차원의 차이를 이해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거늘 2개, 3개, 4개 등 여러 차원의 차이를 이해하는 어려움은 상상을 불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물주를 설명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물주에 대하여 조각조각 단면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존재 자체를 인간의 언어로 풀기도 어렵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 아프리카 오지에서 온 원신이 있어요. 그는 이제까지 단맛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 단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단맛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로 설명한들 과연 단맛이 이해될까요?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맛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맛이 나는 사탕을 직접 먹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먹어보면 설명하지 않아도 아,
단맛이 이런 맛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처럼 조물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조물주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조물주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감각으로 조물주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어서 경험을 확장하여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세계는 상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 조물주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물주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자신이 조물주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바둑에서 프로 구단이 둔 수를 아마추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해설자가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라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 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똑같은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길게 조물주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려 한다면 조물주를 이해하는 길에 상당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물주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조물주란 어떤 존재일까요? 조물주라는 개념은 우주를 만든 주체라는 뜻으로서 존재가 있다고 보고 만든 용어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조물주는 우주에 있다고도 없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조물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한정적입니다.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무한 차원의 무한한 존재들의 집합체가 조물주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를 분화하고 변화를 이루게 하는 주체로서 모든 존재가 조물주인 동시에 이들 존재 전체의 집합이 조물주로서 시공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없다는 의미에서 보면 조물주는 본디부터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뜻이지요. 조물주란 말도 의미가 없으며 굳이 이야기하자면 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주가 곧 조물주라고 하는 것이 유사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를 정리해보면 조물주는 곧 우주로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차원의 모든 존재들의 집합입니다. 조물주는 본디부터 있었던 적도 없고 없었던 적도 없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로서 우주의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조물주요 동시에 전체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의 가장 가까운 말을 찾는다면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이 조물주의 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신이라는 것은 조물주와 똑같다는 의미로서 불완전한 일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표현이 파동을 불러일으켜서 우주 만물을 이루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우주이고 이것이 파동을 일으켜서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조물주의 분신이며 동시에 조물주입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중성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성의 원리란 모든 존재들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소립자들은 입자로서 광전 효과와 파동으로서 간섭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은 모든 물질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입자로서 어느 순간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파동의 성질에 의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객체가
어느 순간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연이며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신이며 동시에 전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집합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주의 구성원으로서 우주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전체 우주동 내 안에 속한다는 개념으로서 3차원 세계의 집합 개념이 아닌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다차원 개념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 측면에서는 프랙탈 우주보다는 홀로그램 우주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조물주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세계지만 만일 우리 인간들이 조물주에 대하여 이해할 수만 있다면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물주는 누가 창조하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